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에이스 베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 2025-26 시즌 최고의 악동을 예약했습니다. 드래프트 되기 전부터 이렇게 워크아웃을 자주 취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진 선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멤피스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1999년에 스티브 프랜시스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프랜시스는 그냥 그리즐리스에 가기 싫었을 뿐이고 밴쿠버에 가기 싫었을 뿐이지 여러 팀을 상대로 국지 도발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이스 베일리는 초장부터 아주 골 때립니다. 자, 에이스 베일리 2025년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유타 재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2006년 8월 13일생이니까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나이가 한 살 반가량 어립니다. 그리고 2006년 초반생도 아니고 8월 13일생이에요. 러커스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원래 멤피스를 품고 있는 테니시주 출신입니다. 당연히 미국 출신이고, 신장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5cm가 조금은 아니죠. 많이 낮아졌어요. 2m 3cm에 윙스팬이 2m 13이니까 윙스팬도 평범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운동 능력이 워낙 좋고, 그리고 아주 터프한 샷 메이커이기도 하죠. 자, 비교 대상은 케빈 듀란트, 혹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 혹은 망하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라미 그랜트, 또는 터널 시야 때문에, 또 약간은 좀 이기적인 그런 면 때문에 캠 토마스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잠재력은 엄청나다 볼 수 있죠. 자, 이 에이스 베일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폴 조지죠. 폴 조지는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팟캐스트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 베일리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가 만약에 1순위로 누군가를 뽑을 수 있다면 쿠퍼 플래그가 아니라 베일리를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베일리와 플래그는 1980년대 NBA를 빛냈던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처럼 이 NBA를 이끌어갈 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드마커스 커즌스 역시도 베일리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죠. 베일리는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에 가장 가까운 선수다. 저도 맥그레이디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폴 조지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1순위 픽을 갖고 있다면 베일리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베일리를 상당히 좋아했고 뽑고 싶어 했던 팀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픽업을 시도했어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탑5 안에 지명권이 없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문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팀들, 전설들, 현역들 전부 다 베일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일리의 장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엄청난 운동 능력, 훌륭한 신체 조건, 그러니까 신체 조건 키가 뻥튀기 됐지만 그래도 실제 신장이나 몸무게 자체가 2m 3cm에 98kg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그리고 뛰어난 샷 메이킹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 덕분에 NBA 드래프트 전부터 3에서 5순위까지 예상이 됐었고, 사실은 깽판 치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3순위 후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딜런 하퍼를 끌어내리면서 2순위 후보는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3픽 후보였죠. 주접 떨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5순위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여러 레전드 상위 픽을 지닌 팀들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예정돼 있던 여러 팀들과 워크아웃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 보기로 돼 있었는데 지원자가 그냥 안 갑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드래프트는 팀이 뽑으면, 선수를 뽑으면 그 선수는 당연히 그 팀에서 뛰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에이스 베일리는 저는 이 팀은 이래서 싫고요, 저 팀은 안 갑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워크아웃 취소하고, 인터뷰 내용도 워낙 꼴 같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팍팍 내려간 거죠. 자, 베일리는 자신에 대한 에고가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스카우트 목록에도 나와 있어요. 베일리 자신이 드래프트 3순위 내로 뽑힐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탑3다, 내가 탑4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자신을 확실한 스타로 만들어줄 팀에 지명되기를 원한다고 인터뷰, 여기서부터 약간 쎄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여준 것도 없는 애송이가 나를 확실한 스타로 만들어줄 팀에 지명되기를 원한다? 인터뷰의 정석은 내가 어느 팀을 가더라도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뭔가 바뀐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가 3번 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3번 픽 확약을 요구했어요. 이 확약이라는 건 3번 픽으로 나를 뽑아준다고 약속해라, 확실하게 약속해라.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그럴 이유가 없죠. 얘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신인 드래프트 직전에 완전히 순번이 출렁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팀이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자 바로 필라델피아와 워크아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지 기자들 그 다음에 언론들이 궁금하잖아요. 워크아웃 취소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면서 농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껴가는 인터뷰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왜 워크아웃을 취소했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단이나 또 혹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죠. 인터뷰 내용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인터뷰 내용도 뭐 이상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애고가 너무 강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밉상이 된 거죠. 자, 폴 조지는 베일리를 플래그보다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만약에 에이스 베일리라면 주가가 현 시점에서 떨어져도 화를 낼 수 없다. 왜냐? 지가 워크아웃을 취소했으니까. 신인이 먼저 요구할 자격은 없다. NBA 무대를 먼저 밟는 게 우선이다. 당연한 얘기죠. 폴 조지도 물론 지난 시즌 때 부상 때문에 제 몫을 하지 못했고 팟캐스트에 미쳐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일리의 주가도 점점 떨어졌죠. 배당률로 한번 살펴보면 3번 픽이 플러스 250에서 플러스 350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픽으로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픽이 플러스 180이었는데 플러스 275로 높아졌고요. 5번 픽이 플러스 450에서 플러스 250으로 낮아졌다는 건 5번 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픽도 플러스 550에서 플러스 225까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배당률로 놓고 보자면 5번 픽 혹은 5번 픽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베일리가 그렇게 주접을 까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죠. 일단 베일리의 에이전트가 예전에 여러분 NBA에서 뛰었던 샤리프 쿠퍼라고 기억나시죠? 네, 크게 성공한 선수는 아닌데 그 아빠입니다. 그 아빠가 베일리의 에이전트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5순위 내에 지명권을 가진 팀에게 고합니다. 베일리가 그 팀의 지명을 받으면 저희는 입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에이전트의 독단적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전트는 그냥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변인일 뿐입니다. 에이전트가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모든 건 베일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필라델피아 혹은 샬럿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일단은 댈러스나 혹은 샌안토니 스퍼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3순위로 뽑아주세요. 싫은데? 워크아웃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샬럿은 루머이긴 합니다만 라멜로 볼을 싫어한다. 라멜로 볼과 함께 뛰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흘린 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에이스 베일리 캠프라는 게 추측이죠. 합당한 추측입니다. 이유 없는 의심이 아니라. 그런데 베일리가 원했던 팀들 후보는 당연히 댈러스나 샌안토니 스퍼스는 물론이었고 브루클린 네츠로 가고 싶어 했어요.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본인이 에이스 놀이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나이도 어리고 물론 캠 토마스가 있긴 합니다만 캠 토마스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죠.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 에이스 베일리가 수많은 팀들과 워크아웃을 취소했지만 워싱턴 위저즈와는 유일하게 했습니다. 워싱턴도 브루클린과 비슷하죠. 연건들로 가득 차 있고 내년에 완전히 노장들 싹 떠날 거고 110밀 이상의 셀러리 캡이 비고 적어도 내가 루키 때는 충분히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이 두 팀을 상당히 많이 원했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1라운드 5순위로 유타 재즈가 베일리를 지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베일리는 유타 행을 원치 않았어요. 5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타 재즈가 본인을 찍을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타 행을 원치 않았고 당연히 워크아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타 재즈가 베일리를 지명했고요. 이 오스틴 에인지 단장, 데니 에인지 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기자들로부터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일리가 유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우리 지명권 앞에 남아있다면 저희는 우리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인을 지명했을 겁니다. 지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베일리도 유타 재즈의 지명을 받고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워낙 진짜 말을 지 멋대로 하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타의 선택을 받아서 기쁘다. 유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이건 개 구라고요. 네, 이건 구라입니다. 그리고 유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에이스 조 베일리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타의 선택을 받아서 기쁘다. 유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고 나도 앞으로 유타 재즈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겠다. 평소에 유타 재즈의 경기를 즐겨봤고 유타 재즈는 마크 히튼, 존 스탁턴, 인성 쓰레기 그다음에 칼 말론, 제프 호나색을 비롯해서 데런 윌리엄스, 칼로스 부저 등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구단이다. 나도 그 선수들과 나란히 유타 재즈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식아.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역시나 뭐 저 인터뷰도 딱히 좋진 않았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어쨌든 베일리는 본인이 가길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백인들의 도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 유타에서 본인의 프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유타 재즈는 굉장히 젊은 팀이에요. 그리고 오스틴 에인지가 탱킹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콜린스,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턴 이 세 명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지 않을까 트레이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짜긴 했지만 2526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구축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섹스턴, 그 다음에 조던 클락슨, 존 콜린스는 로스터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메인 볼핸들러는 아이젤 콜리어와 키언테 조지죠. 그 다음에 슈팅가드는 지난 시즌 말미에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자니 주장과 코디 윌리엄스. 물론 윌리엄스는 3번에 더 가깝기도 하지만 유타 재즈는 코디를 키워야 됩니다. 바로 코디 윌리엄스는 OKC의 2옵션인 제일 런 윌리엄스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몰 포워드로는 에이스 베일리. 베일리는 일단 주전으로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주 다재다능한 이 브라이스 센서바가 뒤를 받치면 되겠죠. 4번은 라우리 마카닌. 그 다음에 백업으로는 지난 시즌에 아주 불의의 부상을 입었었던 타일러 핸드릭스. 여전히 유망주고 한 번은 긁어볼만 합니다. 부상 후유증을 얼마나 적게 겪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빅맨 포지션은 워커 캐슬러, 그리고 카일 필리포스키. 지난 시즌에 이 필리포스키가 스틸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주가가 미친 듯 떨어졌거든요. 그 여자친구 이슈 때문에. 여자친구가 거의 필리포스키를 감정적으로 지배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필리포스키도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내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버무린다면 저는 유타 재즈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스 베일리 진짜 미국 내에서 신인 가운데 가장 밉상으로 등극했는데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아주 궁금하고요. 악동의 출연은 리그에 또 다른 재미를 주니까요. 에이스 베일리와 유타 재즈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는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